NCS 기반 건강보험 심사평가사 이번 시간은 청구 오류 수정 보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가면 청구 관련한 코드가 쭉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자료로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지요. 자, 건강보험 심사 청구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국민 건강보험료를 내는 걸로 이제 병원들에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내역과 사실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상대가치 점수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제나 치료재료의 산정 기준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했는지를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심평원에서 기준이 이제 심의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한 요양급여의 심사 기준, 즉 심사 지침에 적합한지를 심사를 하고 우리는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사 절차는 자, 이제 심사 청구서를 우리가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평원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해서 우리 병원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급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자청구나 서면 디스켓 우편 청구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거의 대부분 EDI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심사 기준은 심평원의 EDI나 전산매체로 접수된 청구 명세서 중에서 자,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 단가가 착오됐는지, 증빙자료가 미제출됐는지, 코드가 착오됐는지, 즉 우리가 청구를 할 때 항상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단가, 그 다음에 증빙자료, 코드, 이것들이 이제 심사병원에서 자체 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이 이제 심평원에 청구를 할 때 반드시 꼭 확인했어야 되는 것들이 이거라는 거죠. 단가, 증빙자료, 코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원에서 청구했을 때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알파벳 코드로 조정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요양기관이 볼 수 있게끔 제공이 되죠. 우리 화면에서 앞에서 이미 다른 것들 할 때 봤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 또다시 이제 재실행하고 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원청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 오류가 올 때 오류 내역이 이렇게 이제 오류가 A로 뜨면 이걸 A를 누르면 이렇게 단가 착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하고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심평원에서 이렇게 이제 코드로 지정돼서 와요. 뭐 줄줄줄줄 뭐가 어땠습니다. 이렇게 써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코드로 오면 우리가 요 부분을 누르면 요 창이 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청구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파벳으로 된 것과 숫자로 된 것이 있죠. 자, 알파벳으로 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그 병원에서 처치 혹은 시술 이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보면 두 자리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환자의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에 이제 고유 번호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자리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병원에서 뭐 단가 착오라든지 증빙자료 미제출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는가? 자,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늘 여러 번 들어와 봤죠. 여러분 같이 심평원의 요양기관 업무 포탈에서 이때 단순 청구 오류 수정 화면을 열고 화면에 우측에 이제 보면 의약품 목록표 접수, 그다음에 치료재료 목록표 접수를 들어가서 이거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서 이 화면에서 접수를 해야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은 별도로 여러분이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재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재착오를 했는데 이거 이제 코드가 A로 나왔어요. 코드 A는 뭐예요? 단가 착오잖아요. 그래서 새로 구입했는데 이 치료 재료대가 신고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치료 재료대를 접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 구입한 26만 890원짜리 뭐 증빙 자료가 없어.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스프린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1단계에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증빙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 보완하면서 치료 재료대 접수에 요거를 입력하고 저장했어요. 그랬더니만 이것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봅니다. 이제는 자, 이때는 구입 증빙 자료는 제출했는데 코드를 잘못 썼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만 수정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코드를 뭐 애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때 2232원이 조정됐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코드를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코드를 바꿔서 수정 코드를 집어넣었더니 2단계에서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치료 재료대의 신고가 안 된 경우. 자, 이제 치료 재료대 신고가 안 된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치료 재료대 신고를 안 했으니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치료 재료를 신고를 안 했더니 전액 조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 재료대 접수의 링크에서 이 부분을 입력하고 저장했더니 이 부분을 인정해 준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K코드 같은 경우에 볼게요. K코드는 뭐예요? 코드가 착오된 경우예요. 이 경우에 어떻게만 하면 돼요? 코드만 수정하면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코드를 잘못 넣었더니 전액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수정된 코드를 집어넣고 입력하고 저장했더니 인정이 된 경우죠. 자, 이번에는 기재착오를 볼게요. 자, 수탁기간 기호를 잘못했어요.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돼요? 코드만 수정하면 전액 조정됐던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 경우에도 수탁기간 기재착오를 했을 때 이제 예외 구분 코드에서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된 코드에다가 예외 구분 코드를 마저 이렇게 입력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지요. 자, 이제 이번에는 야간 같은 경우, 야간에는 가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나 시간이 누락됐어요. 그러면 야간 진료 인정을 못 받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때는 야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을 그러니까 일시 여기에 보면 1830 요것이 18시 30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야간 진찰 가산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기재하게 되면 전부 가산 금액이 없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 유형의 조정이 여러 개 발생하는 경우에 보면은 이때도 역시 전액 조정됐죠. 이때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괄 수정을 해서 하나하나 일련 번호 코드를 입력하고 이제 저장을 했더니 인정이 된 경우죠. 자, 이제 요양급여 비용 청구할 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서 심사가 불능하다 이렇게 처리가 된 경우에 있죠. 이 경우에는 건보공단에 확인을 해서 주민번호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그럴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 접수하기 전에 우리가 심평원에 제출해야 되는 내용들 어떤 거요?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변동,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 내역 목록, 그 다음에 구입에 대한 증빙 자료, 치료 재료대 구입 목록 이것들을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쭉 우리가 제출이 된 다음에는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청구부터 차례차례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 삭감되거나 조정되거나 하는 일을 없앨 수 있지요. 자, 이건 앞에서 본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청구 관련 공통 코드들은 교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